일본의 2차원 금융 완화의 끝은 일본은행 파탄이나 예금이 휴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허무맹랑한 말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의 환율은 1달러당 111엔 전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일본의 현재 상황을 엔저 상태로 보고 있지만 사실 국력에 비해 상당한 앵고 상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40년간 세계 주요국 중에서 확실히 단정할 만하게 저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 원인은 엔화가 일본의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력에 비해 엔화가 너무 강하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나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수백 %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가 크게 혼란한 상황이거나 정부가 재정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해 통화량을 대규모로 공급할 때 발생합니다. 과거 독일 같은 경우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했지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탓에 화폐를 마구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렸고 당시 1마르크였던 신문 한 부 가격은 1년 만에 1000배나 뛰어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신문 가격은 다시 1000배가 뛰어올라 100만 마르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독일에서는 100조 마르크 지폐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산 뒤 다 마셨을 즈음에는 가격이 2배가 되어 있었고 석탄을 주고 영화 티켓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거리에는 거지들이 우글거렸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직후에 무려 4200조 %에 달하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터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도 언급한 나라들과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의 일본 엔화는 가치가 없어지고 지폐와 예금 통장은 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급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의 메커니즘은 통상적인 수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은 앞서 언급한 나라들과 같이 중앙은행의 신용이 추락해 통화의 신용이 없어지는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신용 실추는 중앙은행이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처럼 재무 건전성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통화의 가치를 지키려 했던 과거 중앙은행들은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결코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은행은 상장 투자 신탁 ETF 매입을 통해서 일본 주식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유 국채의 대부분은 상환 기한 10년의 장기 국채입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 534조 4천억엔 중 503조 9천억엔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 금융정책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일본은행뿐이며 대차 대조표에서 장기 국채를 이렇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일본은행뿐입니다. 같은 폭의 금리 상승이라도 중단기 국채보다 장기 국채의 가격 하락폭이 크고 리스크도 높습니다.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앙은행이 자본 초과 상태가 되면 일본 정부가 자본 보전을 해주면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 그 순간 엔화 폭탄 매도세가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은행은 대항할 수단이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매년 세수입을 크게 웃도는 세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자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잃어버린 일본은행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자본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공적 채무 잔고는 국내 총 생산 대비 237%입니다. 2013년 3월에 취임한 구로다 총재는 2차원 금융 완화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재정 파이낸스를 시작해 재정 파탄 위기를 밀었습니다. 재정 파이낸스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국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재정법 5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시중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접 인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 등에서 2차원 금융 완화가 재정 파이낸스는 아니다라고 반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되는 국채의 53%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상은 실질적인 인수이며
이를 재정 파이낸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원 금융 완화 결과 일본은행은 자산의 계산에 올리는 국채와 부채 측에 일본은행 당좌 예금 잔고를 급증시켰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8월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0.000%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미 국채에서 하룻밤에 움직이는 폭으로 상승해 버린다면 평가 손실이 발생해 버릴 수 있고 평가 손실액 또한 거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며 시가를 평가할 필요가 없는 삼각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은행만의 인식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평가입니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심사부는 거래처의 재무 내용을 항상 시가 회계로 평가합니다. 일본은행법으로 물가 안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은행은 자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단기 정책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은행 당좌 예금에 대한 금리 인상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539조엔이나 되는 거액의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에 대해 이자를 인상하면 1%마다 5조 3,900억엔씩 증가하게 됩니다. 2020년도 일본은행의 순이익이 약 1조 4,500억엔이었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등이 10조 8천억엔 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하면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면 외국 자본들은 빠르게 철수할 것이고 외국 투자 회사들은 일본은행 계좌에 자본을 놔두는 것 자체를 금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에 치명적입니다. 과거 한국의 외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자금을 빠르게 회수해 간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자국 내에 보유 중인 달러 이외에 새로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달러로 교환할 수 없게 된 엔화는 전 세계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장기 금리 동향입니다. 미국에서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 거품 경제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당한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장기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달러 상승과 엔화 하락이 진행됩니다. 에너지, 식량 가격 등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던 일본도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수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행이 자본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이 필사적으로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겠지만 만약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를 억제하지 못하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엔화는 대폭락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경기 침체가 계속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C19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락다운 상황을 이어갔던 것도 그러한 경기 침체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능력이 없는 일본은행은 이미 중앙은행의 형태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해지면 일본은 일본은행을 폐지하고 새로운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 과거 중앙은행 라이히스 뱅크를 없애고 건전한 채무를 가진 분데스 뱅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